국정원과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을 중개한 나나테크 대표가 지난 주말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핵심 참고인의 해외 도피를 손 놓고 있었던 셈인데요. 여당과 국정원의 초유의 민간 사찰 의혹을 정쟁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침묵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진상규명이 가능할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강윤 시사평론가와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정원의 내국인 사찰 의혹이 해소점을 사실상 못 찾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나나테크 대표가 출국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사실상 도피 출국을 방조한 거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적은 충분히 할 만한데요. 예. 저는 국정원이 은근히 도피를 시키거나 또는 그러니까 도피인지 그냥 출국인지 어떤 용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확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적어도 빼돌리거나 도피하는 것을 방조했다고까지 차마 그 지경까지 했다고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두어 가지 되는데요. 일단 지금 이건 국내 정치 문제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큰 관심사입니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치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이건 도청이나 감청이 아니고 해킹이라는 범죄 행위거든요. 예. 국가기관에 의해서 저질러진 해킹. 우리는 물론 국정원은 지금 대북영이점 대공수사상 불가피하다고는 했지만 그건 우리의 이유인 것인지 밖에서 볼 때는 사실 이건 불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악한 사업이다라고 이탈리 해킹사 사람들끼리도 자기들끼리 그런 말을 했던 게 이메일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위키리키스에 폭로된 거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이자 자칫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대단히 큰 화약고인데, 국정원이 중요한 관계자 한 사람을 빼돌렸다? 또는 도망가는 걸 알고도 모른 척했다? 적어도 신병에 대해서 확실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그것은 불섭에 기름을 붓는 격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국정원은 지금 굉장히 큰 시련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그 지경까지 벌일이라고 이성을 상실했다고는 아직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국정원이 도피를 방조했느냐, 일단 도피가 맞느냐, 그다음에 그럼 도피가 맞다면 방조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국정원의 김일성과 김일성, 잘못하면 오해하시겠군요. 보안 유지와 기밀을 철저히 여기는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현 이병호 국정원장 재임 중과는 전혀 무관할 때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지금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들여왔고 운영됐던 게 지금 우연히 해킹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병호 원장이 굳이 전임 원장 시절에 벌어졌던 일을 자기가 총대 매가면서 비호하거나 그럴 필요를 느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다른 때와는 달리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는 눈총을 받을 만큼 아주 이례적으로 적극적 그리고 공세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만 봐도, 이를테면 직원명의 일동이라거나 먼저 로그 기록 공개하겠다, 로그 기록은 아니고 관련 기록을 공개하겠다, 그 다음에 현장 조사 여야 의원들 오는 거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예전의 국정원과는 사뭇 달라지긴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안을 오래 끌고 가서 국익 차원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의 우리를 보는 시각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어쨌거나 해외 활동 이런 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빨리 이것이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에 나나테크 사장 정도를 도피시켰다 또는 방조했다, 그래서 더 큰 덤태기를 자초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나테크는 그렇게 무슨 대규모 회사는 아니고요. 직원이 적을 때는 사장 포함해서 4명 정도, 많아도 10명을 넘은 적은 없었던, 그리고 주요 거래처는 국정원 정도였던, 그 위에도 한 군데 더 매출 실적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국내 IT 산업업계에서 괄목할 만한, 그리고 비중이 큰 그런 업체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국정원과 거래를 해왔다는 것은 그동안에 기밀 유지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관계가 형성이 되고 상호 비즈니스 상이건 보안 유지건 최소한의 신뢰가 형성이 되면 그런 사업 관계는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대표가 꽤 연로하기도 하던데 도피성이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이 이 부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이번 그 불법 해킹 의혹이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혹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국정원 직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그 직원이 사망하고 네. 또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국정원 직원이랑 여당 쪽은 정쟁화시키지 말라라고 차단하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고요. 네. 이 상황에서 중개업계 대표까지 출국을 하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과연 될 것인가 의문을 지우기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저는 그 나나정보통신의 대표가 예. 이 문제의 핵심을 푸는 키맨,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 그 사람은 어차피 대행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민간인을 사찰했느냐, 예. 선거 기간 중에 정치에 개입했느냐, 또는 정치 사찰에 준하는 행위를 했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예. 더 쉽게 말하면 국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를 일테면 정부의 좀 고가운 소리를 평소에 잘 하거나 노 PD도 해당될 수 있겠네요. 예. 뭐 이런 사람들, 좀 골치 아픈, 정부가 보기에 골치 아픈 사람들 샅샅이 들여다 봤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잠재적으로 내가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최대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렇죠. 민간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그렇죠. 지금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정원 측에서는 대북 용의증이 있는 사람들을 들여다봤다까지는 시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카톡을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우리 국정원 측과 그 에빌 뭐죠? 갑자기 아이디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사악한 악마라는 뜻의 데드 에블인가 하고 이태리 해킹팀하고 오간 이메일에 보면 예. 국내외 활동이 다 있고 IP 휴대폰 기종 다 이렇게 있고 그 휴대전화의 사용 언어 같은 것도 다 나오는데 외국에서 뭔가 보안 또는 대북 관련해서 들여다보았다는 지금 국정원의 주장도 그 일부 맞아요. 사실인 게 맞아요. 이를테면 한국어가 한국 관련 프로그램 네이버나 흔히 뭐 다음 같은 거 아래한글 같은 거 전혀 없는 그다음에 해당 언어, 이를테면 뭐 몽골어나 필리핀어나 외국어로만 돼 있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면 그건 내국인, 민간인을 들여다본 게 아닌 건 확실한데 정황상 그리고 가능성상 내국인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정원은 그 부분을 현재 소상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거나 또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즉 이 문제의 초점은 민간인을 들여다봤냐는 건데 국내의 민간인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만 분명히 입증할 수 있어도 이건 국정원의 해명이 일정 부분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입증하기가 우선 쉽지 않을 것이고 둘째, 국정원 이제 뭐 현장 조사 의원들 와서 하시라, 뭐 다 받아들이겠다. 그다음에 자살한 직원이 지웠다는 것도 복원하겠다. 가장 중요한 건 안철수 의원도 제기한 바 있지만 로그 데이터, 예. 그러니까 가장 원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로그 데이터, 어디에 접속해서 어느 컴퓨터나 지금 문제가 된 건 스마트폰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PC도 충분히 들여다보는 게 가능한 거니까요. RCS라는 것은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시스템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원격으로 뭔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그냥 보통 명사에 불과한 거죠. 누구의 무엇을 언제 왜 어떻게 누가 어떤 라인을 통해서 들여다봤느냐를 속 시원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장비를 사와서 지금까지 운용하는 동안 어디에 접속했는지 로그 데이터를 다 밝힌다면, 그런데 과연 그게 다 밝힌 것일까? 국정원에서 민간인 사찰 부분은 빼고 서령 공개한다고 해도 그것을 밝혀낼 방법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특성상. 예. 그러니까 그 점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누가 들어와서 수사를 하든 불씨는 여전히 남는 것이고요. 만약에 국가정보원이 이럴 수는, 이게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분명한 기관 아닙니까? 헌법기관이고 기밀 취급 인가증도 갖고 있고 하니까 안철수 의원 정도뿐만이 아니고 해킹 전문가들 여야가 합의해서 몇 명을 선발해서 같이 가서 이 기계를 들여와서 했던 모든 로그 데이터를 다 보고 거기에서 혹시 이것은 대북 용의자가 아니라 국내 민간인이 아닐까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확인을 해서, 물론 그 사람들에게는 기밀 유지 각서 같은 건 받을 필요는 있겠죠. 예. 전 자료를 보여주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적어도 내국인을 들여다본 건 아니었다, 정치 사찰에 쓴 건 아니었다라는 점만 확인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여야 합의로 우리가
모든 자료를 열람했고 그것은 동행했던 전문가들도 이것은 모든 로그 기록, 로그 파일이 맞다라고 인정해 준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민간인을 들여다본 것은 없으니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점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의문은 계속 남는데 국정원이 갖고 있는 자료 또는 이태리 해킹팀사 그 서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그쪽을 통해서 경유하고 그 스파이웨어를 심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아니다. 이번 건 실패했다. 이런 게 다 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화면에 오간 이메일을 보면 제가 더 이상 기술적으로는 설명드릴 능력은 없습니다만 해독하는 이메일을 종합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국정원이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의 마음은 일단 국정원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국정원이 어느 만큼의 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것을 여야를 떠나서 전문가가 컴퓨터 해킹 전문가가 맞다. 이 정도면 맞다. 라고 확인을 해준다면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수사를 하든 또는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하든 이 문제가 더 커져서 정치 쟁점화돼서 특검이 들어선다 한들 원 자료가 얼만큼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이게 내놓으면서 이게 다라고 말한들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국정원의 특성상 그 로그 파일이 어느 정도 확인될지도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예. 최소한 어느 누군가가 그 꼭 자살한 임모 과장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다. 이건 누구 하나 손대지 않은 보탬도 뺨도 없는 전부 다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다른 제3자 전문가도 확인을 해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국정원이 대공용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은 확실한 것 같거든요. 뭐 몽골 변호사와의 얘기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다면 그 대공용의자 수사선상에 뭐 만약에 하나 국정원 주장대로 중요한 뭔가를 추진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은 공개돼서는 안 되겠죠. 추적 중이라면. 그럼 예. 그런 것들은 기밀을 유지하면서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조사 내지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정원 관련 사안이 정치적으로 쟁점화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사실 국정원 측이 제공해 왔다.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지난 대선 댓글 사건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이 쟁점이 되는 사안마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왔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 치명적인 사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더군요. 네. 박 대통령은 중요한 사안에서 침묵으로 예.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가이드라인이고 예. 오랜 침묵 끝에 비판이 고조되면 한마디 하는 것도 수사는 여기까지 해라 라고 딱 금을 그어주는 듯한 그런 행태였었죠. 비단 국정원 댓글 사안뿐만 아니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굵직굵직한 사안마다 그런 행태를 보여왔는데 이번 역시 기존의 그런 궤적에서 크게 벗어나리라고 보이지 않고요. 오늘 뭔가 언급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일단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야 국회 차원의 최소한 현장 조사 정도는 하고 그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나오고 거기에서 다시 미비점을 지적했을 때 국정원에서 다시 뭔가 해명이 오가고 이런 수준이 한두 번 있은 다음에 최소한의 얼개가 확인되고 나서 언급을 해도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국정원 댓글 사건이 나자 전임 남재준 원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셀프 개혁하라 그랬잖아요. 예. 국정원이란 조직은 대통령의 지시만 받습니다. 대통령 이외의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습니다. 지시를 내릴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보고합니다. 국무총리에게도 안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대통령만이 국정원을 지휘하거나 통할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물론 40몇만 유로니까 한화로 치면 얼마 안 되고 국정원이 1년에 쓰는 특수경비, 영수증 필요 없는 돈 액수에 비하면 아주 껌값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주 예. 소액이기 때문에 실무직원들이 빗나간 애국심이나 과잉된 사명의식 때문에 그런 해킹웨어가 있대? 우리도 한번 사서 써볼까? 편하지 않겠어? 누가 뭐 핸드폰 들여다보고 싶잖아. 설령 국정원의 원장이나 1, 2, 3차장은 몰랐다고 칩시다. 저는 그 말도 참 믿기 힘든데 예. 몰랐다면은 조직 장악, 업무 장악을 못하고 있거나 왕따 당하고 있다. 또는 밑에 중간 간부들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조차 하지 않고 일하고 있다.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몰랐다고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해서 대답했거든요. 예. 1, 2, 3, 4장 다 모른다. 몰랐던 일이다. 이제서 알았다. 그러니까 위키프레스에 공개되고 나서야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참 문제인데 그게 백보양보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치고 그러면 국정원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도 제대로 조직도 업무도 장악되거나 제대로 조율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대통령에게 어차피 책임이 있죠. 왜? 국정원을 지시할 수 있고 국정원의 보고를 받는 유일한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지금 그런 점에서는 오늘 회의석상에서 말하기에는 아마 자료도 충분치 않을 것이고 이 점을 잘못 다뤘을 경우에는 내년 선거에 대한 악재 이것을 떠나서 정권 차원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인 사찰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칩시다. 이것은 뭐 광우병이라거나 국정원 지난 저 대선 때의 뭐 댓글 파문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메르스 사태가 우리에게 준 충격이 자기 육체, 건강에 대한 위험과 안전한가라는 거라면 이것은 모든 우리 개인의 사생활과 정신생활의 일부까지도 내가 조종당하고 있거나 뭐 조지 오웰의 빅브러더나 동물농장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이것은 국내외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정권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더더욱 지금은 발언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타이밍인 것이고 일단은 돌아가는 걸 봐야 하고 과연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 건에 관해서 얼마만큼 진실을 파악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죽은 임 과장이 삭제한 게 어느 자료까지인가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가 지금 파악이 돼 있을까? 저는 이것도 약간은 의문입니다. 이 시점으로는. 예, 지금 사실 국정원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진상규명에 대해서 난항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평론가께서는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소돼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인을 사찰한 게 아니다. 예. 정치 사찰에 써먹지 않았다.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건데 2012년 2월에 들어왔고 2개월 후인 4월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8개월 후인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개연성은 있는 거니까 갤럭시 S4 어느 거나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그것을 민간인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대북 용의자에게만 썼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긴 힘들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사안이지만 이 스파이웨어를 들여온 다음에 활용했던 모든 것이 이게 다다. 그 중에서 이거는 우리는 대북 용의자로 분류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대북 용의자임을 확인을 시켜야 될 겁니다. 국민의 대표에게. 전체 공개는 힘들 수 있겠죠. 예. 대북 수사 용의점상. 그래서 된다면, 즉 두 가지 전제 조건이죠. 모든 로그 파일, 로우 데이터, 기초 데이터를 다 제공을 하고 그것을 제3자가 확인을 하고 그렇다고 그게 충족이 된다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공용의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즉 민간인 사찰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건 이를테면 두 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의심스러운 전화번호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건 전화번호 없이는 불가능한 거니까 그 전화번호의 소유자가 정말 순수 민간인인지 대북 용의점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몇 회선 운영하지 않았고 뭐 지금 현재까지의 국정원 주장대로라면 수십 개 회선에 불과하고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간단할 수도 있겠죠. 전수조사라도 해야겠죠. 기밀 유지를 조건으로. 그래서 대북 용의점이 맞고 확실한 지금 단계까지의 그럴 증빙이나 정황이 있다면 그건 국정원의 해명이나 주장대로 반영해주면 되는 것이고 아무런 용의점도 없는데 들여다본 전화번호가 나왔다. 사람이 나왔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거 말고 지금 이 사건은 양측의 견해가 다르니까 중간 절충점을 찾고 그럴 상황인 것은 아닙니다. 민간인 사찰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가능성은 딱 두 가지죠. 했다 안 했다지 그 중간이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의혹은 야당이나 많은 국민들의 의혹과 국정원 주장 사이의 중간 점이지대에서 타협점을 찾는 흥정이나 거래가 아니라 yes or no 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국정원은 yes 또는 no 둘 중에 하나를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정원 특성상 그리고 기술상 얼마나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견해가 좀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견해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결국 국정원이 대북 정보전에 활용했다는 점을 어느 정도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예. 대북 용의 수사에서 활용한 것은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런 것에도 쓸 수 있었으니까 국내에도 쓸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건 지금 가능성은 충분히 나와 있는 거 예. 아닙니까? 100m 달리기를 한 사람이 50m는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50m 달릴 수 있었지만 우리는 50m 달리지 않았다. 민간인에게 그리고 정치 사찰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 거죠. 예, 그 대북 용의자라는 그 용의선의 그 범주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테면 반정부 활동을 예. 정부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북한과 어떻게든 연계되어 있는 사람과 꾸준한 접촉을 한다거나 일테면 국정원 내부는 그런 기준이 있겠죠. 예. 그리고 그 기준이 비밀 취급 인가를 가진 국민의 대표들을 공히 납득시키고 동의를 받을 수준이어야겠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